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은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1492년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유럽인 최초로 지금의 바하마 군도에 도착한 첫 항해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이 지난 1912년 건립된 워싱턴 콜럼버스 분수대입니다. 1869년 샌프란시스코의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10월 12일 축제를 열고 콜럼버스 데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날을 콜럼버스 데이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이날을 원주민의 역사와 유산을 기리는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자는 운동이 확산됐는데요. 실제로 미 전역 12개 주와 60여 개 도시들이 이날을 원주민의 날이나 공동 기념일로 지정했고 지난해엔 워싱턴 DC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럼버스에 대한 위상도 하락하고 그의 동상 역시 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원주민을 기념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의 업적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차 대선 후보 토론은 끼어들기와 막말이 난무하며 혼란스럽게 진행돼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 때문인지 부통령 후보 토론은 비교적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토론다운 토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쟁점을 놓고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첫 질문으로 나온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놓고 해리스 후보는 미 행정부 역사상 가장 큰 실패 사례라고 비난하자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부터 미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순위에 뒀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격 진행 방식을 거부하면서 일종의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가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팀장이 지난 5일 WHO 이사회에서 이런 전망을 밝혔는데요. 다음 날 테드로스 게브레이수스 WHO 사무총장은 올해 말까지 코로나 백신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 17,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프랑스는 파리 등 수도권에 최고 경계 등급을 내렸고 2주간 모든 술집과 식당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부정을 항의하는 시위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취임식을 강행하고 6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시민들은 연일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대규모 행진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를 비롯해 각지에서 이어졌고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하며 강경 진압했습니다. 벨라루스의 부정선거와 시위대 탄압 등의 이유로 영국은 루카셴코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 영국 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또한 다수의 벨라루스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며 미국 내 자산 동결, 또 미국인, 미국 기업과의 거래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남부 사카라 유적지에서 2,500여 년 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관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현지 고고학자들이 유적지 발굴 작업을 하다가 10에서 12m 깊이의 갱도 3곳에서 목관들을 발견한 건데요. 발굴된 총 59개의 목관은 원래 색깔을 유지하는 등 보존 상태도 양호합니다. 대부분의 목관은 미라가 들어있었고 발굴 현장에선 조각상 28점도 나왔습니다. Nobody that's a leader would not do what I did. And I know there's a risk, there's a danger, but that's okay. And now I'm better, and maybe I'm immune, I don't know. But don't let it dominate your lives.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흘 만에 퇴원했지만 올해 74세 최고령 대통령의 안위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한데요. 미국 최고 통수권자에게 만약에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 대통령의 권한 이양을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President Kennedy died at 1 p.m. Central Standard Time.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유거 시 권한 이양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건데요. 1965년 7월 연방의회를 통과해 2년 뒤인 1967년 비중됐습니다. 4개 항으로 된 수정헌법 25조의 핵심은 사망과 사항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서면으로 공식 통보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부통령 포함 강요 과반수가 의회에 대통령 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연방 상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면직이 결정되고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이 적용된 경우는 없지만 사망은 모두 3차례 적용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결장암 수술을 받기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장 내시경 검사 때문에 2차례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Routine physical examination that will be done at Camp David. I'm going to be sedated for a period of time and will transfer power to the Vice President during that time.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 등은 권한 이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처음부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And the American people can rest assured that we have a president that is not only on the job, will remain on the job. 공교롭게도 이번 미 대선의 두 후보 모두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올해 대통령은 74세 과체중, 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77세로 당선되면 최고령 대통령이 되죠. 이번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It's a good chance because Joe Biden is so old that he may not finish out his term. And Donald Trump is also almost as old as Joe Biden, but he has these health issues now that we don't know where they're going to go and how severe they're going to be.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미 대선은 막판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Laughter is so important. Laughter is medicine. Laughter is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two people. One of the best gifts we've ever been given. I've been doing stand-up for 15 years, so I've seen all different kinds of laughers. There's the inside laugher, they don't make any noise. They're always just like insecure, touchy laughers. They always need reassurance. They always, did you see that? Like, yeah, I heard that. We're at the same show. Oh, the snorter, my favorite, you know. It's like such a compliment when you get a snort, except you feel bad for their spouse. You're like, dang, they're like every morning, honey. I'm like, oh my God. I was born and raised in Burbank, California, right here over the mountain. And I'm the last of 5 kids, 2 older brothers, 2 older sisters. They're all 2 years apart, and I'm the 5th. I'm 10 years apart, so I'm an accident. Pretty obvious, you know. So when I was a kid, I asked my dad, you know, Appa, am I an accident? And he said, there are no accidents in God's kingdom, only regret. My dad was the pastor of a huge church, so being a preacher's kid, you're not allowed to listen to the radio, watch, you know, certain kinds of TV. So the first time my friend let me listen to Eddie Murphy, Delirious, on tape, and he's just cursing and he's just making everybody laugh. I was like, wait, what is this? Preachers always said what you're supposed to say. You have to stick to the guidelines. But comedians always said what people were thinking but were afraid to say. A lot of times I was the only Asian amongst a lot of white kids. I was really skinny. They call me chopsticks, Indiana bones, chicken legs. You know, like I was the skinniest kid. Like you could tie a string around me and I just fly away like a kite. I was so skinny. I was bullied. Always made to feel inferior, even though they weren't even doing it on purpose. That's how I started doing comedy, because I could take away the power of that, make them making fun of me, by being funny. I have kids. My last name's Kim. I really wanted my son to be a leader, so I was gonna name him Martin Luther Kim. My second choice was Abraham Lin Kim, but we didn't want to put pressure, so we named him Lion. He's the Lion Kim. I have the best
parents and best older brothers and sisters ever. I've had so many conversations with friends who've had just so many bad family situations, like most. My dad was worried, but I'm always gonna be thankful because he came to one comedy show and then he died suddenly after. So I'm always gonna have that memory of him. He came. When I walk onto the stage, I used to get butterflies, but I performed for so long now, I don't feel that anymore. But it's the best rush, and by far, making people laugh and helping them forget about their problems is the best drug.